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러닝화를 선택하는 방법에 선택하는 대해서 방법.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러닝화의 수명을 어떻게 보고 교체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현식 프로 전문가님과 네? 말씀을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화 수명에 대한 부분은요, 네. 사실 개인차가 있습니다. 네. 네, 이 거리량 거의 보통 저희가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자면 거리량을 거리량.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 러닝화의 그 편마모, 편마모 네, 한쪽으로 치우쳐서 마모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어떤 이제 특정 부분이 이제 빠르게 마모되는 부분들을 네. 가지고서 신발 교체 시점을 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앞쪽 이 어퍼라든지 이 뭐 힐컵 정도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되는 변형된 형태가 나타나면 쏠리거나? 네, 저희가 그 교체 시기를 그렇게 이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러닝화를 신을 때 네. 이게 지금 편해진다고 내 말에 잘 맞고 편하다고 해서 계속 꾸준히 신는 게 아니라 네. 한 번씩 러닝화의 발바닥도 한번 봐주고 그렇죠. 네. 또 옆에는 뭐 어때 이거 괜찮은지 네. 봐주는 게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제 러너 네. 분들 생활체육으로 하는 러너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 500km 정도가 되면 네. 어떤 이제 편마모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신발 러닝화에 어떤 뒤틀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교체 시점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보통 200에서 300km 정도 엄청 짧네요. 내에서 교체를 하게 왜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신발이 어떤 특정 부분으로 이렇게 틀어진다는 거는요. 네. 몸 어떤 피지컬 요소적으로도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몸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이게 신발이 가령 이제 이렇게 딱 틀어져 있는데 이거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신게 되면 네. 네, 몸이 어떠한 특정 부분으로 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그쪽으로 힘이 쏠리면서 부상이 생길 수도 예, 있겠네요. 이제 이게 그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바로 그 문제가 일어나진 않는데 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발의 변형으로 발생한 몸의 어떤 틀어지는 형태가 앞으로 이제 어떤 부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원인 제공을 사전에 차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러닝하면 잘 예, 교체해주고 부상의 위험을 네.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좀 아끼겠다고 오래 신는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 네. 되게 안타깝게도 앞으로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만 원을 아끼겠다고 네, 소중한 몸을 희생시키는 길입니다. 한 프로님이 네. 자주 하시는 말씀이 네. 10만 원 아꼈다가 100만 원 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이 있죠. 그렇죠. 더 반대로 네. 200만 원 아끼려다가 2천만 원 쓸 수 있다 이런 말도 자주 그렇죠. 하십니다. 근데 저희 그렇게 이제 요즘 네, 그렇게 얘기 안 선수들한테. 하고요. 선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맞아요. 200만 원 투자하고 그렇죠. 2천만 원 벌어라. 그렇죠. 200만 네. 원의 기준은 1년에 그렇죠. 10컬레 정도 신발을 네. 샀다. 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예, 우리의 예. 몸을 보호하자. 그렇죠. 그 얘기죠. 가령 1년에 저희가 10켤레씩만 신는다고 가정했을 그렇죠, 때 그렇죠. 200만 원이에요. 근데 2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정말 내 몸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투자 그렇죠, 가치가 있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러닝을 하면서 이 좋은 러닝을 하면서 부상을 입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너무 속상합니다. 네, 되게 속상합니다. 속상합니다. 지금 당장에 부상 입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 신발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데 굳이 이거를 바꾼다는 거는 브랜드 회사들이 그렇게 신발을 많이 판매하려고 하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말 그거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네, 정말 신발은 우리 신체 기능을 보호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 악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 꼭 잘못 기억하셔야 신었을 됩니다. 경우. 네. 잘못 선택했거나 네. 또 한쪽으로 치우지 밸런스가 그렇죠. 무너진 신발을 그런 오래 신발 오래 신었을 신었을 경우. 때. 이 경우입니다. 네. 모든 신발이 근데 간혹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새 신발을 신었더니 너무 불편해요라고도 이야기. 불편해요. 근데 그거는 뇌가 이미 그 전에 어떤 그 변형된 신발에 적응이 되어져서 이렇게 밸런스가 좋은 신발을 신게 되면요 굉장히 불편하고 너무 불편해서 안 맞는다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뇌가 왜곡이 발생한 거예요. 네, 이제 가령 이제 이 신발이 이 러닝화가 한 800km 정도 내지 1000km까지 육박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틀어져 있을 텐데 틀어졌죠, 그렇죠.
그런 틀어진 신발을 신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틀어졌을 때요? 틀어졌다고 생각 못 하세요, 거의 못하죠. 대부분.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적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고 이야기해요. 익숙한 신발이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오래 신으면 이게 신발이 자기 발에 맞기 때문에 편해진다. 변형이 일어나도 우리 몸은 그렇게 적응을 해버리면요. 변형된 걸 오히려 더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 신으면 오래신수록 편해진다? 왜곡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내가 그 변형이 일어난 거를 적응했다라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생활체육으로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500km 정도에서는 신발을 새로 사서 500km 누적거리 500km 정도를 달렸다. 500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그 이상 거리로 봤을 때군요. 그래서 되게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을 생각해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어디가 부상 입었습니다. 근데 그 부상이 꼭 달려서 아프다라고 부상 입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신발의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걸로 우리가 딱 단명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원인이.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아예 배제시켜 놓고 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부상을 방지하는 차원, 그 다음에 몸에 어떤 변형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것도 또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근육 형태만 보더라도 신발에 영향을 받았구나. 그래서 가장 많이 있는 게 이렇게 착지했을 때 외축으로 편향되는 그런 이제 신발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여기 앞에 돌출되어 있는 신발들이라든지 발볼이 이렇게 아웃솔이 이렇게 라운딩 돼서 그렇게 형태로 만들어져서 좌우 밸런스 제대로 못 잡을 경우에 얘가 이제 거의 보통 안쪽으로 무너지는 것보다 바깥쪽으로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무너지는 분들의 뒤에서 체형을 보면요, 종아리 이 바깥쪽, 그러니까 담비골근 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아리 바깥쪽 담비골근 쪽이 발달하다 보니 딱 봤을 때 체형적으로 굉장히 안 이쁘죠. 되게 두껍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쪽 편향된 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딱 서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발을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틀어져 있는 분들이 반만 있으실 거라는 거죠.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또는 안쪽으로 틀어질 경우에는 이건 아웃솔 때문에 틀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아치를 잡아주는 부분, 이 안쪽 뭐라 그러죠? 이쪽 구조물이 약간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더 편향된 힘을 형태 볼 수도 있고 뒤축이 무너져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신발을 제가 이렇게 종류별로 나열을 해보았는데 지금 내구성을 가지고서 순서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레이스용들은요 내구성이 굉장히 약해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게 지금 알틀에서 나오는 레이싱화인데 이렇게 레이싱화들은 아무래도 경량화로 만들다 보니까 경량화로 만들어야지 어쨌든 저항값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량급으로 만들면 어쩔 수 없이 내구성이 약해집니다. 이 재질 자체도 굉장히 얇아가지고 소위 저희가 일회용 러닝화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레이싱용들은 수명이 굉장히 짧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레이싱용은 대회 전에 한 2-3번 정도 살짝 길만 들어준 다음 대회 한 2번 정도 신고 바로 신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아깝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요 이 순변 신발이 살짝만 틀어지더라도 안 신는다는 거죠. 네,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총 100km 미만 정도 신었는데 지금 벌써 한쪽이 약간 편마모가 이거는 이제 스피드적인 요소가 강하다 보니까 좀 한쪽이 좀 편향되어 있고 또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이런 외측이 좀 닳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착지가 별로 안 좋으면 저희가 밸런스 트레이닝을 또 다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형태로는 이거는 조금 한 100km 정도 더 신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급 같은 경우는 얘네는 이제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앞에 보면 구조물로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부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 누적거리 한 500 정도. 그리고 튼튼해 보여요. 그리고 아무래도 체중이 가볍거나 그다음에
이 착지 감각이 굉장히 좋은 분들, 그러니까 좋은 분들. 압력이 많이 실리지 않도록 폼을 잘 구사하는 분들은요, 이와 같은 신발들을 거의 뭐 많이 신으시면 한 600kg까지 신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500kg 정도로 보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안정화 러닝화, 네, 안정화. 안정화라고 얘기하는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빌리티 측면으로 만들어진 이런 신발들은요, 얘는 틀어지면 안 되게 만들었거든요, 구조적으로. 네, 그래서 네.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보면요, 여기에도 지금 뒤쪽으로 이렇게 오, 구조물에 네, 구조물을 해서 있어요. 신발이 틀어지지 않도록 붙여놓은 거죠. 근데 그래서 안정하게 예, 하는군요. 레이싱용들은 그런 거 붙일 수가 없는 게 없죠. 이런 안정적인 구조물을 붙여넣어버리면 무게감 때문에 무겁죠. 아무래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차 같은 경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 스포츠카, 레이싱카 같은 경우는 되게 경량화 쓰잖아요. 그쵸, 그쵸. 카본 재질 쓰고. 근데 맞습니다. 내구성은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좀 탄탄한 차들은 무게가 되게 많이 나가요. 뭐 보통 2톤도 나가는 경우도 2.5톤밖에 나가죠. 내구성 되게 좋게 만드는 네. 차들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내구성이 높은 러닝화는 얘가 약 한 700kg까지 육박한다는 거죠. 오히려 신을 수 있다. 그렇죠. 얘네를 이제는 거의 안정화 같은 경우는 걷기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 굉장히 오래 신을 수 있다는 거죠. 단 이제 좀 경기 퍼포먼스 내는데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폭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신발을 하나만 가지고 신으면 안 된다라는 게 스피드용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전천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안정적인 러닝, 가벼운 러닝, 이제 이지 네. 한 프로그램을 짤 때 이제 신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맞춰서 신는다 보면은 신발의 수명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맞춰 네, 신발을 네, 바꿔가면서 네. 신어주는 것. 예, 어차피 스피드 트레이닝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 거리 차원으로도 굉장히 많이 달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짧게 뛰기 때문에 순별 수명도 괜찮고. 근데 이렇게 레이싱화를 신고서 에어로빅 러닝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발 수명만 단축해 버리는 단축시키는 거예요. 거죠. 네. 그래서 스피드 트레이닝을 뭐 400m 10개를 하면 4000m 정도이잖아요. 네. 그래서 4000m만 딱 하고 바로 벗어서 신발을 보호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워밍업, 쿨다운은 이제 이런 신발을 신었다가 메인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교체하게 되면 신발 수명 굉장히 오래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걸로도 이제 뭐 가볍게 에어로빅 러닝을 하기도 안정화 하고요. 계열로. 네. 이거는 이제 스피드도 하고, 이제 가령 저희가 힐 트레이닝, 그다음에 다운힐, 뭐 그런 훈련을 할 때는 이렇게 가벼운 걸 신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훈련 중에 가벼운 걸 신어버리면은 이걸 신고 만약에 다운힐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쪽으로 편향된 그 힘이 발생해서 신발이 금방 변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발들을 신는다 보다는 훈련할 때는 다운힐, 뭐 힐 트레이닝 할 때 이렇게 좀 탄탄한 신발을 많이 신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신발 수명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술 많이 차십니까? 술도 안 쉬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아, 이게 말하다 보면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이 얘기할 수 있다는 굉장히 거죠. 지금 몰입하셔서 네, 네. 쉬지 않고 지금 네,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루 종일을 조금 참아주시고. 네. 그럼 정리해서 네. 러닝화는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 그렇죠. 이거밖에 장비입니다. 없잖아요, 사실. 네. 없죠. 그래서 러닝화. 네, 신발을 아끼려다가 저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신발 사는 게 너무 아깝다라고 해서 아끼려다가 네. 병원비, 시간, 그 다음에 나중에 활동 범위가 줄어들어서 스트레스. 네, 운동을 못 한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엔 노화도 신체 노화가 운동을 오죠. 통해서 발생한다고도 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아도 노화는 더 빨리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할 수 없다라는 거는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굉장히 불리한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얘기 해도 됩니까? 아, 네. 정리 좀 합시다 한번. 예. 네, 정리 다시 정리 한번. 다시 해서. 네. 러닝화의 투자는 아끼지 말자. 아끼지 말자. 아끼지 말자. 아끼지 말자. 네, 그리고 러닝이 사실 두 번째.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아니죠. 그렇죠. 신발로만 보면 되니까. 그렇죠. 물론 신발로만. 다른 다른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러닝화는 최대한 자주 교체를 하면서 네. 수명을 잘 확인해주자. 확인해보자. 확인을 종종 네. 해주자. 해주자. 네, 그래서 뭐 바닥도 보고 뭐 뒤틀림은 없는지 봐주자. 네. 그리고 훈련 내용에 따라서 신발을 러닝화를 바꿔서 신어주자. 네네. 네, 그렇죠. 맞죠? 네. 맞죠? 네, 역시 매니저님은
한 번 듣고 바로 이해하는 분이세요. 저는 정리하는 걸 네, 좋아합니다. 네, 네. 그렇죠. 정리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러닝을 통해서 건강하고 활기차고 즐거운 또 라이프를 만들어 보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하고 무슨 얘기? 다음 시간에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러닝화 네. 고르는 방법을 했고, 네, 네. 그다음에는 러닝화 수명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에 이제 한번 네. 저희가 우편케어 통해서 카페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Q&A처럼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고 그 네. 관련해서 다음 주제로 또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